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미스테리를 소개하는 김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총 3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세상의 미스테리 3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봤던 많은 미스테리들은, 미스테리한 현상이 발생됐다. 이게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의문점이 남는다.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의혹들을 제시하며 이야기들이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딱 중간 지점이 하나 존재할 겁니다. 이 중간 지점이 딱 통과되면 앞에 있었던 그 미스테리한 일들이 별거 아니네? 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 세상에 이 중간지대가 없어서 우리에게 미스테리하다라고 알려진 일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그런 점도 함께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3가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덤으로요. 그동안 저희 미스테리를 많이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추리력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귀신 목소리입니다. (2016년 5월이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캐롤 지역이었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을 이제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장소를 운영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운영했는데 이름은 브래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Get out of here.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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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거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건 아내는 오전 근무, 오후 근무를 하고 나서 집에 가고 꼭 퇴근하고 나서 혼자 있는 밤에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겠지. 근데 이날 5월 13일은 정확히 들은 겁니다. 집으로 와서 아내 캐리에게 나 좀 이상한 얘기 들은 것 같아 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목소리 너무 이상해. 그 아내 캐롤은 이 얘기를 듣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 귀신이야. 조만간 너 잡아갈걸? 무섭지 무섭지 라고 얘기하며 계속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 들었겠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브래드는 잠을 청하게 됐고요. 그 다음날 두 부부는 함께 출근을 했는데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침 10시 아내가 소리를 치며 브래드를 찾습니다. 나도 들었어. 아내도 이 소리를 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정말 귀신의 목소리였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남고 이 목소리까지 외부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귀신은 정말 존재한다. 이 현장에 출동할 사람은 심령학자가 아니었습니다. 119입니다. 119가 나타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들은 목소리는 나가 라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와줘.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시 용기 내서 둘은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다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나 굴뚝이야. 빨리 좀 도와줘. 그래서 119가 출동을 했던 거죠. 확인을 해본 겁니다. 굴뚝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바로 이 남자입니다. 당시 나체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아까 보신 게 담요라고 옷을 받은 겁니다. 29살, 이름 조던 카제프스키라는 남자였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카제프스키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자기가 약간 그냥 숨는 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했어요. 그러다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옷은 왜 벗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어? 나체 상태에 대해서도 아마 이 공간, 여기가 캔을 주고 쿠폰을 교환받는 장소다 보니까 그 쿠폰을 훔치기 위해 무단 침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마음처럼 안 된 상황, 그리고 그 안에 끼었구나 라고 추측을 합니다. 결국 그는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편 브래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카제프스키 본 적 있어요. 저 사람 얼마 전에 일자리 없냐고 왔던 사람인데. 이 사건 미스테리가 아니라 그냥 잡범, 도둑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들에겐 하나의 도시전설처럼, 괴담처럼 미스테리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은 길거리에서 납치된 16세 소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실제 CCTV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2019년, 지금으로부터 2달 전입니다. 12월 16일 밤 11시 20분. 위치는 뉴욕의 브롱크스 이글 애비뉴 156번가의 도로변 CCTV 화면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는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옆에 차량이 한 대 서더니 두 사람이 내려서 한 명을 차에 태우고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남은 한 명은 안에 들어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저항하지만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납치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초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일이 발생되기 일주일 전에 버나드 컬리지 1학년 재학 중이던 테사 메이저스 양이 맨하튼에서 사고로 괴한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경악할 수밖에 없던 얘기였지요.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CCTV에서 차량을 쫓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딸 16살 산체스가 괴한에게 납치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어머니는 딸을 구하려고 손짓했지만 괴한이 데리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대로변에서요. 자, 총 4명이 타고 있었고 내린 2명은 20대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위치부터 이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납치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인적사항, 키는 5피트 5인치, 몸무게 150파운드, 파란색 버블 자켓과 흰색 속옷, 청바지, 검은 운동화, 흰색 배낭을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앰버 경고를 발동합니다. 앰버 경고라는 게 뭐냐면 미성년자가 납치되어서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사망 위험에 처해졌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활성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되면 바로 특수부대 같은 에이전시 부대가 출동하고 여기 또 NYPD죠.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즉시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바로 뜨고 여러분이 방금 보신 대로 CCTV 화면도 공개가 된 겁니다. 트위터에 뉴욕 경찰은 공개 트위터로 수배현 상금 2,500달러를 내걸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날입니다.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오는 것도요,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는데요. 다음날 오후에 한 남자가 집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를 잘못 납치했다. 우리가 납치하고 싶었던 건 산체스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납치했다. 라는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후 2시 15분이 조금 지났을 때 산체스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납치했던 그 현장에 나타났고 그 주변에 있는 경찰에게 다가갑니다. 떨고 있었고 무서워 보였다라는 게 주변에서 건설 노동을 하고 있던 직원 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산체스는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왔지요.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작극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16살 산체스는 23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원래 고향인 온두라스로 돌아가자라는 이주 계획을 세웁니다. 산체스는 미국에 남고 싶어 이에 대해 반발을 했던 거죠. 미국 체류의 여부를 놓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자신을 납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일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엠버 경고 발동되고 저녁에 떴고, 그래서 이걸 조금 무마하기 위해 다음날 전화해서 우리가 납치하고 싶은 애가 아니었네, 잘못 납치했네 라고 전화를 했지만 결국 모든 게 들통납니다. 만약 이게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납치 및 자작극이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과 또 엮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 의혹,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뉴욕에서 발생한 2019년 12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머리에 관통상을 당한 남자의 미스테리입니다. 우선 여러분과 한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뉴멕시코, 여기가 적혀있는 산타로사 남동쪽 84번 도로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008년 3월 15일 한 구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두 명의 운전자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죠. 시신의 상태는 조금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은 당시 입에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일명 덕트 테이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붙어 있었고 뒷머리에 관통 총상흔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피해자는 이때 있었습니다. 이틀 전 마지막 목격이었는데요. 3월 13일 텍사스에서 비즈니스 미팅차 왔던 바로 힝맨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첫날 회의를 끝내놓고 다음 날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날 호텔 안에 체크인을 한 게 확인이 안 됩니다. 결국 3월 13일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이었죠. 이틀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55세인 이 남성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레드랍스터라는 가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레드랍스터라는 가게에서 1988년부터 2003년 총지배인으로서 역할을 했고 2003년 사망 직전에는 텍사스에 있는 레드랍스터 운영 총책임자로 승진까지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말 같을 때는 노숙자 혹은 노인분들에게 식당을 무료로도 개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덕을 쌓고 계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남성이 갑자기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당연히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좀 높은 사람, 간부다. 납치 후 살해구나.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이곳에는 범행 도구, 즉 총기가 확인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총을 쐈고 그리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의 죽음은 3월 15일 타살로 결정납니다. 그리고 주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요. 사체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총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 총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보이십니까? 1년 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리볼버 권총이었는데요. 이 권총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 그러면 타살이고 범인이 여기 자신의 지문 같은 게 흔적이 남을까봐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총을 쏘고 버리고 갔구나. 근데 그냥 버리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발견된 현장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풍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풍선 6, 7개의 권총이 매달려 권총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권총을 띄워보내서 아예 누구도 갖지 않은 것처럼 흔적조차 없어버리려고 했구나. 없애기 위한 수단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충격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힝맨, 그는 자살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자살이다 라고 외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야, 어떻게 자살을 해? 자기가 이미 다 묶었고 묶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의 머리에다 총을 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밖으로 나가? 저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부터 자살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항 흔적이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 총으로 쏘려고 했거나 자신을 묶으려고 했다면 그거에 대한 저항이 필요한데 어디서 맞은 흔적도 없고 저항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된 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총 그립을 제거했고 방아쇠 가드도 잘라놨다. 이 이유가 뭐냐면 풍선에 띄워 보내려고 했는데 그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경찰은 발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차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의 차는 좀 먼 공간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의 차량이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채 발견됩니다. 아마 운전을 여기까지 해서 기름이 다 떨어지고 이곳까지 걸어와 자살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당일 아내와 아주 심하게 싸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발표됐을 때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니 이런 사유 가지고 자살이라고 한다고? 그게 아니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살처럼 꾸민 걸 수도 있지. 이런 역음모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빼어나올 수 없는 근거 다섯 번째, 2003년 10월 9일 이날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되기 몇 달 전 2003년 초에 한 가지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 뭐였냐면요, 바로 CSI입니다. CSI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따라했다라는 게 발표입니다. 거기 내용에 권총에다가 풍선을 매달아서 권총을 쏘고 그리고 그 풍선을 날린 거지요. 그래서 도구가 사라져서 마치 타살처럼 보이게 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실제 대여한 것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즉 모방 자살입니다. 여섯 번째 근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사라진 일련 번호를 경찰은 복원을 합니다. 복원했더니 일련 번호가 확인됐고 주인은 힝맨입니다. 그래서 힝맨의 집을 확인해 봐야 됐습니다. 체크를 해봤더니 이 사건 발생되기 몇 달 전, 바로 2003년 1월에 포트워스 외곽 스포츠용품 가게에서 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사실 그때 당시에 실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덟 번째 근거입니다. 힝맨의 집에서 총의 나머지 부품들이 확인이 됩니다. 사라진 부품들이 집안에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는 가족에게 남긴 메시지까지도 있었습니다. 즉 자살 메시지였던 거죠. 이 모든 걸 토대로 그는 자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내와 아들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시 아내 리사가 큰 병에 걸린 상황이었고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꽤 총지배인이라 돈이 좀 있었는데요. 그 돈을 주식에서 전부 날려먹은 상태입니다. 해서 아내를 치료할 돈도 없고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자 방법을
생명보험으로 돌린 것입니다. 2008년 당시로요. 생명보험금이 38만 8천 달러, 한화 약 4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요 타살이 됐다면 하나의 미제 사건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집 안에서의 흔적, 일련 번호에 대한 게 복원이 안 됐거나 메시지가 남겨져 있지 않았다거나 이랬으면 사람들은 또 다른 음모론을 던졌을 겁니다. 아니야, 누군가가 자살로 위장한 걸 거야. 이런 이야기로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미스테리는 이 중간 과정, 여기가 없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붙어서 이야기가 커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막상 알고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내용들 말이죠. 저는 오컬트 미스테리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뒷이야기인데요. 사실 방송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저희가 컨텐츠화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찍으면 컨텐츠당 하나당 10분 내외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 짧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붙여서 한 거고요. 이 방송을 하고자 했던 목적은 뭐였냐면 사실 미스테리라는 게 만약 우리 마지막 사건 있잖아요. 마지막 사건이 미제 사건처럼 만약에 이야기가 됐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총 지배인이잖아. 총 지배인이고 돈도 많은데 그 사람이 뭐하러 자살해? 왜? 생명보험금 그것 때문에 자살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들이 이제 팽배하게 붙을 거예요. 아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뭐 사건, 미제 사건, 미스테리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것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대부분 미제 사건이 발생되면 뭐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이야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상황 이런 걸 이제 갖고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귀신 목소리가 들려요. 이런 것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녹음을 했어요. 그분들이 녹음을 해놓고 누군지를 알 수 없게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었을 거예요. 에이, 자작이지. 자작 조작일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저기 터가 옛날에는 뭐였대 라고 얘기하면서 뭐 예전에 저 근처에서 사망한 누가 있었대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들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미제 사건, 모든 미스테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원리가 약간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잡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 세 번째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도 법의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총이 어떻게 관통을 했고 그러니까 헬륨가스랑 풍선을 미리 구매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2월 달에 풍선을 사러 간 것도 이제 체크가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사서 자기가 준비를 하고 총을 쏘고 그러니까 이걸 막아놓고 총을 쏘고 자기는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총은 날아가고 총알은 날아가서 타살처럼 보이려고 했던 목적이 강했다. 그렇게 법의학자들은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만약 이렇게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건은 정말 또 미국에서도 큰 미스테리의 사건이 됐을 거예요. 뭐였냐면 그랜드 체로키를 누가 타고 왔을까? 이런 거요. 체크인을 호텔에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아, 그러면 호텔에 체크인하기 전에 문제가 생긴 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뒷이야기 쪽을 몰랐고 그 수사 기록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다른 쪽으로 풀려나갈 때 어서 많이 본 시나리오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납치가 됐을 거야. CCTV 기록이 안 남았나? 그 차량을 운전할 사람은 아마 그럼 그 사람이 아니겠네. 다른 사람이겠네. 그러면 누가 한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끌고 들어갔네. 끌고 들어가서 하고 차는 거기다가 뭐 기름 업계에서 이제 해놓은 거네. 마치 혼자 온 것처럼 모든 걸 꾸며놨네.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제 사건이 그렇다 혹은 미스테리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미스테리가 존재한다는 건 당연히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보는 것도 많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가장 심플하게 보려고도 해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는 되게 많은 생각이 났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얘기는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미제 사건들이 떠올랐었고,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스테리 관련 얘기들, 그런 것들도 떠올랐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의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고, 그 두 번째 내용은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두 번째 그 뉴욕 그 사건은 전 그거 당일날 새벽에 봤어요. 저는 이제 제 컴퓨터에 브레이킹 뉴스가 떠요.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뜨게 돼 있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저도 브레이킹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서 했는데 뭐지? 근데 그날 아침 뉴스에, 한국 뉴스에 뜨더라고요. 아침에. 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날 방송을 아마 이거 하려고 했었을 거야. 그때가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오컬트 하는 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라고 제가 체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화요일이었나? 체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그 외국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종됐다라고 해서 뭐 납치됐다라는 기사가 떴고, 외국에서는 자작극이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 자작극이라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납치라고 하지? 이렇게 좀 한 발 느리게 돼서 그때 방송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진행을 안 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아닌 경우도 더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럴 수도 있다, 그걸 전달해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아니네, 아닐 수도 있네 라는 가능성의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스테리, 사건 파일, 미제 사건, 이 얘기를 해서 세 개를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합쳐서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아프리카분들, 유튜버분들이 알고 계신 많은 미스테리한 내용들, 미제 사건 같은 내용들이 어쩌면 이럴 쪽도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또 하나의 그냥 그런,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갖고 왔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